맨 처음에 이제 각이라는 게 나오는데 민준아 각이 뭔지 알아? 뭔데? 맞아. 그걸 이제 각이라고 하지. 그치? 근데 이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은우야 각이 뭔지 알아? 이거야? 네. 에이, 이거 너무 초딩이 아니야, 초딩? 응? 각이 뭔지 알아? 각이 뭔지 알아? 너. 알아? 이 각이야, 이거? 이거? 각은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두 직선이 뭐 벌어진 정도? 맞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각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어떤 기준선으로부터 어떤 다른 선이 얼마만큼 돌아갔냐를 각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선이 두 개가 있어야 돼. 기준선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선이 있어야 돼. 그 기준이 되는 선을 우리는 이제 시초선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시초선. 그 다음에 돌아가는 선을 동경이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 동경. 그러니까 동경이 시초선으로부터 얼마만큼 돌아갔냐가 각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돌아가는 데에도 방향이 있잖아. 그치? 그럼 저기서 시계 방향이랑 시계 반대 방향이 있지? 시계 방향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시계 반대 방향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이 돌아가는 방향을 이제 우리 수직선상에서 X축의 양의 방향이라 그러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이라 그러지? 그치? 그냥 그렇게 약속한 거잖아? 그치? 각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양의 방향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러면 뭐 90도라고 하면 시초선을 기준으로 90도만큼 돌아간 거니까 뭐 동경이 여기에 있겠지? 그치? 여기가 이제 90도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각에 대한 정확한 정의다. 근데 시초선이 이렇게 있고 동경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30도만큼 돌아갔었을 수도 있고, 30도만큼 이렇게 돌아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바퀴 돌아가지고 요만큼 간 거. 한 바퀴 돌아서 가면은 이건 몇 도라고 하지? 한 바퀴가 몇 도야? 360도니까 360도 돌고 30도 더 간 거니까 뭐 390도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두 바퀴 돌고 30도만큼 가면 720에 30도 더 한 거니까 750도겠지. 그치? 그러면 자꾸 750도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 30도랑 390도랑 750도가 나타내는 각은 같아, 달라? 다르지. 30이랑 390이 같아? 달라. 근데 다른데 동경의 위치는 똑같은 거야. 어떤 시초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도 돌아가도 요만큼 돌아간 거고, 390도 돌아가도 한 바퀴 돌고 요만큼 돌아간 거고, 두 바퀴 돌고 요만큼 간 거고, 이게 각은 다 다른 거긴 한데 동경의 위치는 똑같다. 동경이 나타내는 그런 모습은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얘를 이제 하나로 표현하면, 하나의 식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얘가 지금 시초선이 여기고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몇 도인 거야? 30도야, 390도야, 750도야? 모르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30도. 이렇게 쓰면 안 돌아갔다라고 하면 30도인 거고, 한 바퀴 돌아간 거면 390도인 거고, 두 바퀴 돌아간 거면 750도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1바퀴 돌아가도 되나? 마이너스 1바퀴 돌아갔다라고 해도 되나? 마이너스 1바퀴 돌아갔다라고 하면 뭘까? 한 바퀴가 이렇게잖아. 그럼 마이너스 1바퀴는 반대로 돈 거지?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n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30도겠지. 그치? 얘네들이 각은 뭐 다 다르긴 하지만 얘네들이 동경의 위치는, 그러니까 동경이 표현하는 그 방향은 얘네 4개가 전부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일반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일반각. 자, 그게 이제 76쪽에 대한 내용이고, 뭐 읽어보면 뭐 기준선, 시초선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회전했냐, 얼마만큼 돌아갔냐, 그걸 이제 각이라고 한다. 뭐 시계 반대 방향이 양의 방향, 플러스 방향이고, 뭐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인 거고. 그래서 뭐 밑에 있는 그림 한 번만 좀 보면 시초선이 OX일 때, 반직선 OX일 때 230도라고 하면 반바퀴에다가 조금 더 돌아간 거잖아? 그치? 반바퀴 돌고 조금 더 돌아갔다. 뭐 400도라 그러면 한 바퀴 돌고 조금 더 갔다. 마이너스 30도라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30도만큼 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게 이제 각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77쪽에 첫 번째 박스도 다 했어. 일반각이라고 하면 내가 이제 30도랑 390도랑 750도랑 마이너스 330도가 각은 전부 다른데 동경이 나타내는 위치는 같다라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뭐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도 라고 나타낸다. 이게 이제 일반각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n이라는 애는 얘가 지금 얼마만큼 돌아갔냐를 얘기하는 거잖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몇 바퀴 돌아갔냐? 한 바퀴, 두 바퀴,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이렇게 각을 나타낸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좌표 평면에다가 그릴 건데, 좌표 평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시초선을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우리가 약속을 했어. 자, 그러면 얘가 30도만큼 돌아가면 이렇게 있겠지? 그럼 얘는 몇 사분면의 각일까? 를 생각해보면 너무나 자명하게 1사분면의 각이겠지? 그치? 동경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 1사분면을 바라보고 있잖아. 그러면 135도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이제 2사분면의 각이고, 마찬가지로 3사분면의 각, 4사분면의 각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치? 자, 그러면 내가 3, 4분면의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3, 4분면의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일반각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치? 그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 세타의 범위는 180도보다는 커야 되는데 세타도가 그 다음에 270도보다는 작아야겠지? 그치? 반바퀴보다는 더 돌아야 되는데 반바퀴하고 반바퀴 간 거보다는 덜 돌아야 돼. 그래야 3, 4분면의 각인데, 근데 얘가 그냥 요렇게 간 건지 아니면 막 졸라 회전해가지고 요렇게 간 건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걸 바퀴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360도 곱하기 n을 쓴다. 360도 곱하기 n을 쓰면 얘가 만약에 그냥 안 돌고 정직하게 이렇게만 갔어. 그러면 n이 0인 거고 180도랑 270도 사이인 거고 한 바퀴 돌고 요만큼 더 갔어. 그러면 360도 돌고 요만큼 더 간 거니까 180이랑 270 사이에 어떤 만큼 더 간 거니까 그래서 3, 4분면의 각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뭐 마찬가지로 뭐 1, 4분면의 각, 2, 4분면의 각, 4, 4분면의 각도 다 일반각의 범위로 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치?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 78쪽 보면 여기는 내신에 한 문제는 나올 거야. 여기가 이제 중간고사 범위인데 한영고는 이 삼각함수에서 보통 중간고사가 끝나. 중간고사 범위가 삼각함수에서 끝나고 한영고를 제외한 다른 모든 학교는 삼각함수의 그래프까지가 중간 범위거든.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만약에 어떤 두 동경이 알파가 있고 베타가 이렇게 있을 때 동경이 일치한다 그러면 알파랑 베타랑 각이 똑같은 건가? 동경이 일치한다 그러면? 각은 달라도 동경은 똑같을 수 있잖아. 그치?
자, 만약에 어떤 각 알파랑 베타랑 동경이 일치한다 그러면 얘가 지금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몰라.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르는데 몇 바퀴 돌고 나서 마지막에 왔다 갔다 하는 건 똑같은 거잖아. 그치? 동경이 일치하면 이런 식이잖아. 얘가 안 돌았고 한 바퀴 돌았고 두 바퀴 돌았고 마이너스 1바퀴 돌았고 몇 바퀴 도는지는 상관없는데 마지막에 끝은 전부 다 30도로 똑같은 애지? 그래서 여기를 보면 알파랑 베타랑 동경이 일치한다 그러면 알파랑 베타를 빼잖아? 그러면 여기가 사라져. 그지? 몇 바퀴 돌고 조금 가고 몇 바퀴 돌고 조금 가고 거기를 빼면 그 조금 간 게 상쇄되니까 얘는 몇 바퀴 돈지만 남게 되겠다. 그치? 그래서 알파랑 베타를 빼면 360도 곱하기 n만큼 남는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동경이 일직선인데 반대 방향이라고 하면 여기가 알파라고 하고 여기가 베타라고 하면 알파랑 베타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될까? 여기서는 동경이 일치해가지고 몇 바퀴 돌았는지만 고려해주면 됐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몇 바퀴 돌고 요만큼 갔는지 몇 바퀴 돌고 요만큼 갔는지 생각해줘야 되는데 지금 얘가 대칭이니까 이만큼의 각이랑 요만큼의 각이 똑같지? 그치? 그래서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여기도 베타에서 알파를 빼봤다라고 해볼까? 어차피 똑같으니까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요만큼만 남잖아. 그치? 요만큼이 몇 도야? 180도지? 그러니까 얘는 180도야. 근데 그 전에 알파랑 베타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그냥 앞에다가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써주면 돼.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라고 하면 요만 몇 바퀴 돌았는지만 나중에 계산해주고 알파랑 베타의 관계를 생각하면 얘네들의 차이는 반 바퀴일 테니까 180도가 남는데 그 전에 얼마 돌았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하면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인데 여기가 알파라고 하면 베타는 어떻게 되는 거지? 무조건 여기서 생각해야 돼. 여기서 요만큼 간 게 베타가 아니라 시초선을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 게 베타니까 여기가 베타가 되겠지. 그치? 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데 그럼 여기서는 얘네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여기서 여기랑 여기랑 직선이 벌어진 정도가 똑같으니까 빼주면 이게 날라갔어. 그래서 180도만 남았어. 근데 여기서는 여기랑 여기랑 같잖아. 그럼 내가 베타만큼 간 다음에 알파를 채워주면 한 바퀴 아니야? 다시 베타만큼 간 다음에 알파를 채워주면 한 바퀴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360도야. 근데 그 전에 몇 바퀴 돈지 모르니까 360도 곱하기 n을 곱해주면 되겠지. 근데 이제 이렇게 나와 있으면 360도로 또 묶을 수가 있어. 그치? 그래서 그냥 굳이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360도 곱하기 n이다. 이렇게만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 이번에 y축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하면 알파가 이렇게고 베타가 이렇게일 때 그러니까 시초선을 기준으로 요만큼 돌고 요만큼 돌았다라고 하면 얘는 어떨까? 이번에는 베타만큼 지금 이 각이랑 이 각이 똑같으니까 베타만큼 가고 알파만큼 더 가면 180도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180도다. 근데 그 전에 얼마 돈지를 모르니까 360도 곱하기 n에다가 180도를 더해준 거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치? 얘들아 이거 하나만 밑에 있는 거 해볼까? 동경이 y는 x의 대칭이다. y는 x의 대칭이려면
했어? 했어? 뭐야? 자신 없어? 민준아 뭐야?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그치? 여기는 90도가 되겠지? 왜? 요 나타내는 각이랑 여기가 같은데 당연히 여기도 같은데 여기가 45도니까 45도니까 여기가 직각이잖아? 그치? 그래서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360도 곱하기 n에다가 90도를 더한다. 그래서 요 5개 잘 알아두시고 근데 잘 보면 뭐 더하거나 뺀 거밖에 없어. 그치? 언제 더하고 언제 빼는 거야? 일직선 위에 있으면 더 빼. 상쇄시키면 다 날아가거나 절반만 남으니까. 근데 대칭이라 그러면 더해. 더했을 때 다 날아가거나 그러니까 채워지거나 한 바퀴가 채워지거나 반 바퀴만 되거나 반의 반 바퀴가 되거나 그치? 뭐 그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호도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각을 불렀던 게 360도, 180도, 90도 뭐 이런 애들이잖아. 이거를 60분법이라고 하거든? 60분법? 얘를 60분법이라고 하는데 각을 정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60분법이랑 호도법이 있는데 60분법은 각도의 단위가 있어. 단위. 우리 좌표 평면에 X축, Y축에다가 X 좌표가 83kg 표시할 수 있니? 83kg이 어디야? 83은 표현할 수 있어? 83은 뭐 여길 거 아니야? 83kg은 어딘데? 83cm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위가 있으면 좌표 평면에 표현을 못해. 근데 이거 이제 과목 이름이 뭐야? 큰 이름이 대수잖아? 대수는 뭐라 그랬어? 함수라 그랬잖아? 그치? 그럼 결국에 이 삼각 B도 각도도 함수 좌표 평면에 표현하려고 하는 건데 얘는 지금 단위가 있으니까 실수축에다가 표현을 못해. 그래서 얘를 실수로 바꾸는 작업을 할 거야. 그걸 이제 호도법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실수로 다 바꿔놔야 우리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할 때도 정의역이 X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자연수로 제한되는 게 아니라 실수로 확장을 시켜놔야 좌표축에 그릴 수 있었지, 좌표 평면에.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 각도라는 거를 단위가 있는 게 아닌 어떤 실수값으로 변경시키는 작업을 좀 할 건데 그게 이제 호도법이고 이제부터 앞으로는 물론 이제 1학년 때 수학에서는 내가 공통수학 2에서 각도가 나오면 딱 뭐라 그랬어? 둘 중 하나라 그랬잖아. 기억나? 수현아 뭐라 그랬어? 공통수학 2에서 각도가 나오면 상혁아 뭐라 그랬어? 공통수학 2에서 각도에 대한 조건이 나오면 직선의 방정식 아니면 원의 방정식이야.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어디서 나온다 그랬지? 탄젠트, 기울기. 원의 방정식에서 무조건 뭐라 그랬지? 원주각 중심각의 관계라 그랬잖아. 그치?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지나고 나면 2학년 올라가서 뭐 3학년 또는 이제 대학교 가서도 뭐 수학을 할 거 아니야? 뭐 찐 문과를 가지 않는 이상 뭐 국어 국문학과를 가면 안 하긴 할 것 같은데 뭐 경영 경제는 당연히 하겠지. 이런 데 가서 수학을 하면 각도를 나타내면 60분법은 안 써. 호도법을 훨씬 더 익숙하게 해야 돼. 자, 호도법은 호가 뭔지 알아? 호? 호 처음 들어봐? 호 뭐야? 민준아, 호가 뭐야? 호. 그치. 이게 부채꼴에서, 그러니까 원의 일부를 뗀 걸 부채꼴이라고 하는데, 그 부채꼴에서, 이걸로 호라고 하잖아. 그치?
이런 호로 부채꼴에서 호로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호도법이거든. 다시 호의 길이 가지고 각도를 표현할 거야. 자, 내가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이 있었다라고 해보자.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거 원도 결국에 부채꼴이지? 큰 부채꼴이지? 이 부채꼴에 호의 길이가 뭐인지 알아? 부채꼴의 호의 길이? 반지름이 1일 때? 은우야 뭐야? 에이. 그 2파이. 그치 2파이잖아. 맞아? 맞아? 그럼 여기서의 각도는 뭘까? 중심각이라고 하면 몇 도일까? 360. 이거 한 바퀴니까 그냥 360도 아니야? 360도지? 그래서 우리는 이 360도라는 걸 2파이라고 할 거야. 알겠지? 왜요?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냥 받아들이면 돼. 자, 그러면 반원을 한번 그려볼까? 반원? 그럼 여기서의 중심각의 크기는 뭘까? 반지름이 1이라고 하면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호의 길이가 몇인데? 파이지? 맞아? 반원이니까 파이 아니야? 그럼 각은 뭐야? 파이야, 파이. 파이야, 파이. 알겠지? 호의 길이를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그냥 각이라고 생각하면 돼. 호의 길이가 파이니까 중시각은 파이야. 그러면 이런 4분호는 반지름이 1일 때 여기 각의 크기는 뭐야? 얘는 2분의 파이겠지? 왜? 4분원이니까 호의 길이가 2분의 파이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 각의 크기, 중심각의 크기는 2분의 파이다. 그치? 그래서 360도가 2파이인 거고, 그럼 뭐 180도는 뭐겠어? 파이. 그 다음에 90도는 2분의 파이. 그럼 이런 좀 어려운 거 해도 되나, 민준아? 60도는 뭘까? 3분의 파이야. 3분의 파이다. 괜찮지? 아직까지 오른쪽에 있는 게 훨씬 익숙할 텐데, 이제 대수를 할 때는 이 왼쪽에 있는 걸 훨씬 더 익숙하게 받아들여야 계산할 때 혼동이 없어. 왜냐면 얘는 그냥 안 나와. 안 나와. 시험에 안 나와. 자, 호도법은 각을 나타내는 방법인데 그 각이라는 걸 호의 길이를 통해서 나타낸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호도법의 정확한 정의는 이렇거든. 반지름이랑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같을 때. 같을 수 있나?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 원의 둘레는 2파이잖아. 그지? 2파이면 대충 몇이야? 6.28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3.14 두 배니까? 그지?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 6점 몇이야? 그럼 내가 얘를 조금 줄이다 보면 언젠간 호의 길이랑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은 상황이 있겠지? 근데 그때 그 각을 1이라 그래. 1. 단위도 있기는 해. 라디안이라고 쓰기는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 호도법이라는 거는 각을 실수화시키는 거라 저 단위는 생략을 하고 결국에 1라디안이라고 뭐 하기는 한다. 자, 그러면 1라디안이랑 1도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그지? 1도는 뭐야? 360등분한 것 중에 하나. 엄청 작은 거. 그치? 그럼 1라디안은 전체가 몇 파이라 그랬지? 한 바퀴가? 2파이라고 했지? 그치? 그럼 한 바퀴를 몇 등분하는 거야? 2파이 등분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1라디안을 내가 60분법으로 표현하면 원래는 360도인데 그거를 2파이 등분한 거니까 2파이로 나누면 돼. 그래서 2파이를 360도라고 했을 때 360도니까 얘가 1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를 그냥 뭐 대충 각으로 표시해 보면 57.1745야. 몰라도 돼. 그냥 대충 1라디안이라는 애는 60도보다는 조금 작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여기 이제 호도법이고, 자 79쪽에 박스 한번 읽어보면 뭐 앞에 나와 있는 말은 그냥 지금까지 각은 60분법으로 했는데 호의 길이로 각도를 표현해 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R일 때 호의 길이가 R이 되는 그때 그 부채꼴의 중심각을 우리는 이제 1라디안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반원이 되면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인데 반원의 호는 파이 R이지? 그치? 그래서 그때 그 중심각은 우리가 파이라고 한다. 파이는 몇이었지? 3.14지. 그치? 그러니까 이 파이라는 것도 결국에 파이 라디안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파이 라디안이면 얘를 60분법으로 나타내면 파이 곱하기 1 라디안이 몇이었지? 대충 60도보다 좀 작다 그랬잖아. 57.1745를 곱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파이는 3.14159로 시작하는 거, 얘를 곱하면 180도가 나와. 자, 어쨌든 뭐 이거는 여담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호도법으로 이제 각을 표현을 할 거고, 자, 부채꼴의 길이랑 넓이를 보면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각도 표시 위에 동그라미가 없으면 그냥 다 라디안이라고 생각하면 돼. 다 라디안으로 쓸 거야. 자, 여기에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중학교 때 원의 성질 중에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뭐랑 비례하지? 각에 비례하지. 맞아? 각이 커지면 호의 길이도 커지는 거 아니야? 또 반지름이 커지면 호의 길이도 당연히 커지겠지. 그치? 그래서 이 호의 길이라는 애는 호의 길이는 반지름이랑 중심각에 비례하는데, 자, 중심각이 2파이일 때, 중심각이 2파이라는 게 뭐야? 한 바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원이라고 하는 거야. 다시, 중심각이 2파이일 때, 그때 호의 길이는 뭐야? 중심각이 2파이일 때 호의 길이. 호의 길이라고 하면 그냥 원주잖아. 뭐 2파이 R이겠지? 다시, 중심각이 2파이일 때 호의 길이는 2파이 R이야. 근데 이거를 내가 중심각을 세타로 바꿨을 때 호의 길이가 L인 거잖아. 그지? 다시, 중심각의 크기가 2파이일 때 호의 길이, 그러니까 그때 원주는 2파이 R인데 그럼 내가 중심각을 세타로 바꾸면 호의 길이가 L이겠지? 그럼 얘네들이 똑같으니까, 비율이 똑같으니까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이다 하면 2파이 L은 2파이 R 세타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2파이를 나누면 L은 R 세타다 이런 식이 나와. 자, 그리고 넓이도 한번 보면 똑같이 해보자. 중심각이 2파이일 때 부채꼴의 넓이는 뭐야? 중심각이 2파이라고 하면 그냥 원인데 부채꼴의 넓이라고 하면 그냥 원의 넓이잖아.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아니야? 자, 그러면 그 비율이 중심각이 세타라고 할 때 부채꼴의 넓이 S랑 똑같겠지? 넓이도 마찬가지로 반지름이랑 중심각의 영향이 있으니까. 자, 다시 얘도 똑같이 한번 해보면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이니까 2파이 S는 파이 R 제곱 세타가 된다. 그래서 뭐 파이 날리고 S 2로 나누면, 파이 날리고 2로 나누면 S 부채꼴의 넓이라는 애는 2분의 R 제곱 세타다 이렇게 되겠다. 그렇지? 여기서 말하는 R은 반지름이고
이 세타는 각인데, 각인데 호도법에 대한 각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호도법에 대한 각. 자, 근데 이제 R세타가 L이라 그랬잖아. 그치? 중심각의 크기랑 반지름이랑 곱하면 호의 길이가 나온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 그러면 2분의 R제곱 세타를 2분의 RL이라고 써도 되지 않나? L이 R세타니까. 그치? 근데 이거는 중학교 때 하지 않나? 맞아? 처음 봐? 2분의 RL? 이건 중학교 때 하죠? 그치? 근데 중학교 때는 대충 얼버무려서 넘어갈 거야. 부채꼴의 넓이는 뭐 중심각이랑, 중심각이란다.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랑 비례하니까 그냥 곱해버린다 라고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 L이 R세타고 넓이가 2분의 1 R제곱 세타. 근데 뭐 R세타가 L이니까 그냥 2분의 RL이라고 써도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 식만 외워도 무방해. 문제 풀 때는 아무 지장이 없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 문제 몇 개 풀어볼까요? 문제 몇 개 풀어보고. 아직 계산이 안 익숙할 거야. 그치? 자, 93번. 자, 정수 n에 대하여 각을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도. 그러니까 뭐 일반각으로 나타낼 때 알파가 가장 큰 거를 구하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650도는 어떻게 쓸까?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720이지? 근데 그 마이너스 720에다가 내가 몇을 더해야? 70을 더해야 마이너스 650이 되겠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알파는 요 70도. 얘를 말하는 거고, 정확히 70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90도 해보면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에다가, 그럼 마이너스 360이니까 150도를 더해야겠지? 그럼 여기서는 150이 알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560도라고 해보면 560도는 360도 곱하기 1에다가 200도를 더한 거고, 그 다음에 760도는 360도 곱하기 2에다가 40도를 더한 거겠지? 그치? 그 다음에 1180도는 360도에서 3을 곱해야죠? 3을 곱하면 1080이니까 여기다가 100도만큼 더 돌아간 거고. 그럼 이 중에서 뒤에 나와 있는 게 제일 큰 게 200이겠지? 그치? 그래서 뭐 답은 3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94번 보면 3세타가 3, 4분면의 각이래. 3, 4분면의 각이면 좌표평면에 나타냈을 때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가 지금 180도랑 270도 사이 아니야? 180도랑 270도 사이겠지. 그치? 근데 뭐가? 3세타 아니야? 3세타? 3세타가 180도랑 270도 사이인데 저렇게만 끝내면 안 돼. 그치? 왜냐면 이게 요렇게 갔는지 아니면 몇 바퀴 빙빙 돌다가 요렇게 갔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몇 바퀴 돌았는지를 써주면 360도 곱하기 n에다가 180도 더한 거 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n에다가 270도 더한 거 보다는 작겠지. 180도는 몇 사분면의 각이야? 180도? 180도 몇 사분면의 각이야? 몇 사분면의 각이야? 없지? 그치? 우리가 3,0이라는 거 몇 사분면이라고 그래? 그치?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치? 얘도 180도도 마찬가지로 아무 사분면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 등호가 없는 거고. 근데 우리가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할 수 없는 사분면을 구하래. 3세타가 이거면 세타라는 거는 그냥 3분의 1 곱하면 되니까 3으로 나누면 되니까 120도 곱하기 n에다가 60도 더한 거야. 근데 그게 커야 돼. 여기서 120도 곱하기 n에다가 90도 더한 거.
그치? 자, 그러면 한번 표현해보자. 내가 n에다가 0을 대입하면, 이 식에다가 n에다가 0을 대입하면 60도부터 90도 아니야? 60도부터 90도면 60도가 대충 여기, 90도가 대충 여기니까 여기야. n에다가 0을 대입하면 요렇고, 그 다음에 n에다가 1을 대입해볼까?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180부터 210이야. 180도부터 210도. 그럼 180도는 여기고 210도는 대충 여기니까 요 길이겠지. 자, 그 다음에 n이 2라고 하면 240에다가 60도 하는 거니까 300이지? 300도부터 240에다가 90도 더하면 330도 이렇게 되겠다. 뭐 300도면 대충 여기고 330도면 대충 여기니까 뭐 여기겠지. 그 다음에 n에다가 3을 대입해볼까? n에다가 3을 대입해보면 360 더하기 60이니까 얘는 420도야. 근데 그 420도가 얘랑 똑같지 않아? 60도랑? 3 대입하면 360도에다가 90도 더한 거니까 450도야. 근데 그 400도 50도는 얘랑 또 똑같지 않아? 그치? 그래서 얘는 그냥 또 이렇게 되겠네. 그럼 뭐 얘도 똑같이 n에다가 4 대입하면 이렇게 될 거고, n에다가 5 대입하면 또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러면 3세타가 3, 4분면의 각일 때 뭐 이렇게 쓰고, 세타의 범위는 이렇게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n에다가 뭐 하나씩 대입을 해보면 반복되는 애들이니까 1, 4분면에 있을 수 있고 3, 4분면 가능, 4, 4분면 가능. 근데 여기는 안 되겠다. 2, 4분면에는 안 되니까 뭐 답은 2번이겠죠. 동경이 존재할 수 없는 4분면은 2, 4분면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95번.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랑 9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랑 일치한대. 동경이 일치하면 각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지? 빼거나 더하거나잖아. 어떻게 돼야 돼? 동경이 일치하면 뺐을 때 어떻게 돼? 뺐을 때 안 남지? 그치? 그러니까 어떤 각이랑 어떤 각을 뺐을 때 그냥 360도 곱하기 n, 그러니까 몇 바퀴 돌았는지만 남아. 자, 세타랑 9세타랑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다라고 했으니까 뭐 9세타에서 세타 빼보면 9세타에서 세타 빼보면 8세타가 되고, 근데 그게 360도 곱하기 n이다. 그럼 세타가 뭔데? 8분의 360 하면 뭐야? 45인가? 45도 곱하기 n이다. 뭐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세타가 될 수 있는 거는 뭐 0이랑 45도랑 90도랑 뭐 135도랑 180도랑 등등등 나오겠네?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다라고 했으니까 뭐 요거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세타는 135도다 라고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96번을 한번 풀어볼까? 앞에 참고하면서 96번.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랑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랑 y축에 대하여 대칭이래.
자, y축의 대칭이려면 얘들아 이거 나중에는 잠깐 외워야 되거든? 응? 근데 이제 물론 외우면 되기는 하는데 근데 뭐 그때그때 그냥 그림 그려서 파악할 수 있을 정도라면 외우진 않아도 돼. 알았지?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할 수 있는 정도라면. 자, y축에 대해 대칭이니까 더했을 때 여기가 채워지잖아? 그치? 그럼 y축의 대칭이려면 세타랑 4세타니까 더하면 5세타고 그 5세타가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름. 360도 곱하기 n에다가 180도가 되는 건데 근데 우리 지금 문제에서 파이로 나타냈네? 그치? 그럼 우리 파이로 다시 계산을 해보자. 왜? 파이 싫어? 괜찮아? 자, 360도면 몇 파이야? 2파이죠? 135도면 몇 파이야? 발려보는 4분의 3파이죠? 15도면 몇 파이야? 12분의 파이죠? 그치? 45도면 4분의 파이고 그치? 조금 지랄 맞지? 근데 이게 많이 하잖아? 그럼 이제 이게 더 익숙해져. 왜냐면 60분법은 안 쓰거든 2학년부터는. 그래서 호도법이 더 익숙해질 때가 올 거야. 언젠간. 알겠지? 360도가 2파이니까 여기는 그럼 2n파이라고 쓰면 되겠네? 180도는 파이니까 그냥 파이라고 쓰면 되겠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세타라는 애는 5분의 2n 플러스 1파이겠네? 그럼 세타가 n이 될 수 있는 건 정수. 뭐 0부터 1, 2, 3, 4, 5, 6, 7, 뭐 마이너스도 당연히 되니까.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2분의 파이랑 파이 사이에 있는 애 구해야 돼. n에다가 0 대입하면 5분의 파이고 n에다가 1 대입하면 5분의 3파이고 n에다가 2 대입하면 파이인데 파이보단 작아야 되고 2분의 파이보단 커야 되니까 5분의 3파이다.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답은 4번이고. 자, 97번. 세타랑 6세타의 동경이 y는 x의 대칭이래. 유준아, y는 x의 대칭이려면 어떻게 돼? 360 아, 너도 민준이구나. 쟤도 민준이야. 그래, 너가 말해봐봐. 그치? 김민준아, 호도법으로 표현해볼래? 호도법으로? 일단 더해야 되잖아. 7세타는? (360도) 곱하기 n이니까 일단 앞에 2n 파이가 있어야 될 거고, 그치? 여기 앞에 2n 파이가 뭘 의미해? 몇 바퀴 돌았냐? 그치? 그 다음에 더하기 y는 x의 대칭이면? 더했을 때 여기 아니야? 여기가 뭐야? 90도. 에이. 90도는? 0.5%. 맞는데, 뭔가 마음에 들진 않아. 2분의 파이죠? 그지? 자, 그러면, 세타의 개수를 구하래. 0이랑 2파이 사이의 개수를 구하래. 자, 그러면, 세타가 7분의 2n 파이 더하기 14분의 파이잖아. 그러면 n에다가 0 대입하면 14분의 파이고 n에다가 1 대입하면 7분의 2파이 더하기 14분의 파이니까 얘는 14분의 5파이고 또 14분의 9파이고 또 14분의 13파이고 또 14분의 17파이고 몇 파이까지라고? 2파이보다 작다? 14분의 21파이고 14분의 25파이고 14분의
29파인데 얘는 이제 벗어나네. 여기까지겠다.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총 7개가 있네요. 그치? 7개가 있다. 자, 98번. 쉽지? 그치? 솔직히 문제 쉽지? 쉽잖아. 어려워? 자, 98번. 이거 자꾸 쉽다고 약 파는 것 같은데? 진짜 쉬운데? 자, 넓이가 25래. 부채꼴의 넓이가 25래. 근데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이래. 자, 그러면 뭐 부채꼴 한번 그려보면 뭐 대충 이렇게 생겼을 텐데, 여기가 반지름이고 여기가 반지름이고 여기가 호의 길이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2r 플러스 l의 최소값이야. 그치? 근데 얘는 또 산술기한데, 뭐랑 더하면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치? 그러면 얘랑 더하면 크거나 같아. 2루트 2rl보다. 그치? 근데 r이랑 l을 곱한 값을 알아. 저 부채꼴의 넓이 25가 2분의 r제곱 세타일 수도 있고 2분의 rl일 수도 있지.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rl인데 rl을 2로 나누면 25다. 그럼 얘는 50이겠지? rl이 50이다. 자, 그러면 얘는 다시 써보면 2 루트 2 곱하기 50이니까 100이겠죠? 루트 100은 10이니까 얘는 20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부채꼴의 둘레 길이의 최소값은 20이다. 고요. 그 다음에 99번. 이서 너 부채꼴 원뿔 전개도 그릴 줄 알아? 알아? 자, 원뿔이 이렇게 생겼대. 반지름의 길이가 4래. 모선이 뭔지 알아? 모선? 뭐야 모선이? 이걸 모선이라고 하지? 너는 거기로 가면 영어로 수업해? 그럼 모선이 영어로 뭐야? 반지름은? 원은? 맞아! 그럼 너 이제 영어로 다시 공부해야 돼? 너 좌표가 영어로 뭔지 알아? 축이 영어로 뭔지 알아? X축? 할 때 축? 오. 근데 왜 좌표는 몰라? 좌표는 코디네이트야, 코디네이트. 야, 그러면 이제 한국어로 배우고 영어로 또 번역도 해야 돼? 힘들겠네. 그러면 거기서 영어로 말하면 알아들어? 알아들어? 아니. 당연히 영어는 잘할 테니까 영어는 알아듣겠는데, 그러니까 그 수학 용어를 모르잖아. 그래서 이름 부를 것 같아. 시험 봐? 아니 입학 한번 있잖아요. 입학 테스트가 있어? 어. 1차, 2차 이거 했는데 단어가 어려워가지고. 무슨 단어가? 수학? 네, 다. 수학뿐만 아니라 뭐 과학 뭐 이런 것도? 과학 안 보고 영어랑 수학만 봤어요. 그래? 자, 그래. 원뿔의 건널비 구하래, 건널비. 이 건널비 어떻게 구하냐, 건널비. 자, 이거 펼치면 이렇게 생겼지? 그지? 맞아? 다 알지? 근데 옛날에 누가 원뿔 펼치라니까 이지랄로 그려놨어. 그런 사람 없지? 그 혼자 갑자기 뜨끔했던 거 아니지? 자, 그럼 봐봐. 여기서 길이 한번 표시해보면 여기는 뭐야? 모선이니까 8이지? 그럼 저기서 반지름이 밑에 있는 원의 반지름 아니야?
그지? 그러면 여기 길이도 알 수 있냐? 너는 알아? 네. 뭔데? 8파이. 그치, 8파이죠? 요게 이제 합쳐지면서 원의 둘레가 되니까. 그러면 원뿔의 겉넓이 구하려면 일단 여기 넓이 알아야 되네? 파이 r 제곱이니까 16파이. 여기 넓이도 알아야 되네? 그치? 2분의 1 RL하면 되지? 그치? 2분의 1 RL 하면 여기 넓이는 32파이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근데 여기 중심각도 알 수 있나? 중심각? 여기 지금 몇이야? 이분의 파이? L은 R세타잖아. 맞아?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반지름이랑 중심각의 곱이잖아. L은 R세타니까 8파이는 8세타. 그럼 세타는 파이겠네? 맞아?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잘못 그린 거지? 그림을 원래 제대로 그렸으면 이렇게 그렸어야겠지? 그지? 근데 뭐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